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SK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가 담을 다음 자산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SK리츠는 뭐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리츠죠. 이제 지금 현재 한국 리츠 시장의 시가총액 1위기도 하고, 또 이런 그대로 SK그룹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SK 리츠이고요. SK 그룹이 이제 스폰서인 스폰서 리츠이다 보니까 SK 리츠의 전략은 비교적 뚜렷하고 명확한 그런 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그룹 계열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편입해서 이제 규모를 키우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생각이 아주 명확한 그런 리츠고요. 실제 애초 2021년 9월에 상장할 당시에도 SK그룹 본사 사옥인 SK 서린빌딩과 이제 SK에너지 주유소 여러 개를 기초자산으로 상장을 했고, 이후에도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분당 SK유타워라든지 또 SK그룹 계열사들이 사용하는 종로타워,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수처리 센터를 순차적으로 편입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편입한 자산이 이제 SKC타워인데, 옛날 이제 충무로에 있는 충무로 1호 빌딩이고, 이 빌딩에도 이제 SKC와 티맵 등 SK 계열사들이 이제 임차를 하기로 하면서 또 SK그룹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지난달에 입찰이 진행된 분당 도담 빌딩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제 분당 지역의 SK그룹 계열사들 수요가 많은 만큼 이 SK리츠 입장에서는 도담 빌딩 인수해서 SK그룹 계열사들의 사옥으로 활용하려는 이 생각을 했었고요. 이처럼 이제 SK리츠는 이제 상장 이후에 비교적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이제 SK리츠의 전략이 SK리츠의 성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항상 이 스폰서 리츠가 부딪히게 되는 이해상충 이슈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이제 SK 수처리 센터, 이제 이 수처리 센터, 반도체 수처리 센터를 편입할 때는 상당히 이제 비판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상 증자도 되게 어렵게 진행됐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제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그런 이제 그걸 기억 다들 하실 거고요. 겨우 이제 최근 들어서 공모가 수준 회복됐지만 상당히 이 SK하이닉스 수처리 센터 편입의 어떤 그 영향이 오래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앞서 말씀해드릴 얘기는, 그럼 다음 파이프라인은, 다음에 SK리츠가 담을 자산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제 지금 SK리츠 IR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편입 가능성이 있는 자산과 또 먼 미래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일단 가까운 미래에는 오피스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SK리츠 IR 자료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 SKT타워, 그리고 분당에 있는 SK플래닛타워, 이거는 이제 SK플래닛 사옥이고요. 이 두 개 자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또 SK플래닛이 본사 사옥을 쓰고 있는 판교에 더 플래닛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SK리츠에서 더 플래닛 관련해서 이제 임대차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컨설팅사한테 이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간단히 이제 더 플래닛 타워를 소개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지난 2013년에 준공된 연면적 49,800제곱미터의 이제 오피스 빌딩입니다. 이렇게 이제 SK리츠가 이제 아직 본인 소유도 아닌 이 더 플래닛의 어떤 임대차 전략을 이제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향후에 이거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거를 이제 행동을 옮기고 있다는 거는 또 어찌 보면 또 가까운 미래에 이제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SK리츠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당장 매입할 계획은 없고 우선 매수 협상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검토를 해보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더 플래닛에 대한 임대차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또 향후에 이게 얼마나 또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이제 임대차 전략이 필요한 이유도 한번 살펴보면, 이 향후에 이제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SK플래닛이라는 회사는 지난 2011년도에 이제 SK텔레콤으로부터 이제 SK커뮤니케이션즈와 11번가 티맵 등을 따로 떼어내서 이제 분사한 회사고요.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 판교 더 플래닛 준공 이후에
을지로 SKT타워, 삼업빌딩, 남대문 상공회의소 등에 분산되어 있던 사업 조직을 판교 한 곳에 이제 결집시켰고, 다만 이제 SK텔레콤으로부터 분사된 이후에도 2015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이러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그리고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11번가를 분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11번가가 서울스퀘어로 이전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고요. SK플래닛은 최근에도 이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이제 해외 법인을 청산하는 등 구조조정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SK리츠가 더 플래닛 임대차 수립에 나서는 것은 결국 향후에 더 플래닛 인수 계획을 갖고 있는 SK리츠가 볼 때 앞으로도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SK리츠를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어떤 자산들이 담긴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이제 SK리츠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자산, 서드 파티 자산도 인수할 계획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SK그룹 계열사들의 동향을 좀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SK그룹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가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 중에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남산 그린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콜버그 앤 크레비스 로버츠가 이제 이스 자산 운용 통해서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제 오피스 빌딩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물로 나왔는데, 이 매물로 나오기 전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SK리츠가 관심을 가질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SK 브로드밴드가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리츠는 그룹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이 남산 그린 빌딩은 이제 SK리츠의 향후 파이프라인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이 2030년까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남산 그린 빌딩이 최근에 리노베이션 하긴 했지만 상당히 오래된 빌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최근에 도심에서 공급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을지로 특히 이 지역에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SK 이제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어떤 사업 시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 오래된 남산 그린 빌딩 떠나서 도심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K리츠가 현실적으로 이 자산을 편입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SK리츠의 향후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 편입한 자산의 어떤 예상해보기 위해서는 SK그룹 계열사의 동향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다음 자산이 이 더 플래닛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점을 한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SK리츠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